9월 16일 정근우의 야구수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돌아오네요. 2024 KBO 신인 드래프트가 11라운드 총 110명의 선수를 지명함으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는 1083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었는데요. 큰 이변은 없었죠. 예상대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하나가 강력한 후보였던 장충고 자원 황준서 선수를 지명했고요. 이후에 이제 두산의 김태견, 3순위 또 롯데의 전미르, 삼성의 육선엽, NC의 김휘건, 기아는 강릉고 우한인 조대현, KT는 원상현, 키움은 전준표, 김윤아 선수를, 또 SSG는 외야수 세강고의 박지환 선수를 1라운드에서 각각 지명했습니다. 지난번 야반도주 이효성 편집장과 함께 드래프트 관련 예상 시나리오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프로 이번 드래프트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했던 선수들이 1라운드에 뽑혔다. 그런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황준서는 절대 하나에서 놓칠 수 없는 네, 카드이기 네. 때문에 황준서, 김태견, 전미르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먼저 하나의 3위 라운드는 이제 컨셉이 좀 분명했어요. 2022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우한 문동주, 2023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우한 김서현 선수를 지명했지만 팀 내 자원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정프로도 계속해서 이제 황준수 선수를 네. 예상을 했었고요. 이번 드래프트 첫 두 장의 자완인 황준서 선수와 2라운드에서 조동욱 선수를 동시에 지명하면서 투수진은 성공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황준서, 조동호 선수의 카드를 놓치기 너무 아까운 아깝죠. 카드였어요. 네. 특히 조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황준서 선수에 좀 가려서 그렇지.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네, 3라운드에 지명한 정한석 선수는 이제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올해 발목이랑 발가락 등 부상 이슈가 있었고 한화 팀 내에서는 타격에 특화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힘만 붙는다면 김혜성 선수의 스타일처럼 이제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전년도 이제 문현미 선수 뽑아서 지금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외야수로서 포지션 변경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내야수는 이제 4라운드에 황영목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점,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점, 또 즉시 전력감으로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했습니다. 정프로도 드래프트 봤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제 최강한 몬스터즈에 출연하고 있는 연관즈들의 지명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최강야구 선수들도 있고 최강야구랑 경기를 상대했던 또 상대방 또 네.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 마음속으로 많이 축하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하나 이글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4라운드까지는 즉시 전력감으로 내년에도 승부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로는 진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지명을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두산 베어스입니다.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이후에 오랜만에 상위 순번에서 지명권을 갖게 된 두산 베어스는 한화가 황준서를 지명할 거란 예상 속에서 이제 김태견 선수 지명에 공을 들였죠. 저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태견 2024 유니폼을 이렇게 박아올 수 있었다는 거, 준비를 미리 했다는 거는 하나가 당연히 황준서를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2024 황준서 이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두산에서는 당일 두태견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벌써부터 김태균 선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니폼을 그렇게 준비할 만큼 김태균 선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프로 2라운드에서 두산이 여동고은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만나봤고 또 정프로도 좀 봤잖아요, 직접. 네. 네네. 어떠셨어요? 이 선수는 키가 좀 작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슈퍼스타가 될 자질을 갖춘 그런 네.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동호 선수가 과연 몇 번에 어느 팀으로 지명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두산 베어스 2라운드로 지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두산이 확실하게 좋은 눈을 가졌구나. 그리고 지금 김재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재서 선수가 조금 그렇죠.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내야의 뎁스가 좀 많이 시리즈를 위해서는. 두산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저는 봅니다. 임종성 선수요. 예, 임종성 선수도 있죠. 김성 감독님이 이렇게 막 지도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임종성 선수도 굉장히 좋은 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가서 정말 선의 대결을 하면서 두산 베어스의 어떤 내야를 짊어지고 날 미래를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전다빈 선수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6라운드 전다빈 선수가 지명을 받았잖아요. 네. 빠른 발이 강점인 팀 내의 조수행 또 김태근과 유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이고 8라운드 그 손율기 선수도 파워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두산 입장에서는 1라운드에서 사실 이제
SSG의 선택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박지환을 뽑느냐, 여동건을 뽑느냐. 또 롯데가 2라운드 1순위에서 정현수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네. 두산한테 그 기회가 오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스피드가 있고 또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 많이 지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의 어떤 팀 컬러가 많이 뛰는 야구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롯데는 1라운드 지명으로 투타 겸업이 가능한 경북고의 전미르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성민규 롯데자이언츠 단장과 저도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미르 선수가 투타인데 타를 같이 할 건지 아니면 투수를 할 건지 타자를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시스템 안에서 훈련을 시켜보고 판단해보고 싶다. 뭐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일단 해봐야지. 두 가지 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하나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캠프나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그때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간에는 롯데가 전미르냐 육선엽 선수냐 뭐 이런 추측이 가능했었는데 성민규 단장은 당연히 전미르 선수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앞에서 김태균 선수를 뽑는다면 우리는 전미르였다. 그리고 전미르 선수를 굉장히 많이 체크를 했더라고요. 스카우트 파드에서 오랫동안. 네. 투수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지만 타자로서 야수로서도 지금 1라운드 상위 라운드에 지명돼 있는 어떤 야수보다도 굉장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프로 2라운드에서 롯데가 정현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강 몬스터즈 선수들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호명이 됐어요. 네네. 네. 너무 우리 단톡방에 난리가 났었어요. 대박이라고. 근데 이제 스카우트들의 얘기를 흘러서 들어보면 무조건 지명이 2라운드 안에 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느 팀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고향인 또 롯데 자이언츠 그러니까요. 연고지 팀인 뽑아가지고 현수가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롯데 자이언츠 야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성민규 단장이 정현수 선수를 뽑은 거는 이제 1라운드 얘기도 있었던 선수였고, 네. 그리고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순번이 앞서 있었잖아요. 3순위니까. 그러니까 뽑을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안 뽑으면 당연히 2라운드 다른 팀에서 후순위에 있는 팀들에서 정현수 선수를 뽑았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즉시 전력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 평가했던 거는 커브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일 거다라고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네, 3라운드 지명권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했던 삼성은 5라운드까지 4장의 지명권을 모두 투수로 채웠습니다. 2라운드에서 지명한 수성대 투수 박준용은 최고 구속이 148km, 또 대학리그에서는 이닝 히터로 유명했다고 하죠. 빠르게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4라운드에 그 정민성 선수는 대통령배 MVP 출신입니다. 최고 구속이 140km 후반에 이르는 투수인데요. 또 5라운드의 김성경은 군필이라는 장점, 또 7라운드의 신경민은 공항대기 대회를 통해서 최근 평가가 상승한 자원입니다. 여기서 좀 깜짝 전화 연결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군산 상일고의 조진호 코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군산 상일고 선수가 3명 지명됐습니다. 그중 투수가 2명이에요. 정민성, 또 그리고 키움 지명된 박승호 선수 있는데요. 한국인 2호 메이저리거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활약을 했었죠. 이후에 SK와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삼성에서 투수 코치를 맡다 이제 아마야구 코치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군산 상일고등학교 투수 코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마야구 지도자들은 이제 해마다 드래프트를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지명된 선수들도 있지만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이 더 많죠. 올해 어땠습니까? 네, 저희 학교도 3학년 11명이 있었는데 3명 지명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선수 본인들도 그랬을 거고 저도 코치 입장에서 이렇게 가기를 정말 바랬는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고. 반면에 또 지명된 정민성 선수하고 박승호 선수는 좀 어떤 선수들인가요? 민성이는 직구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좋고 볼꽃이랑 이런 부분 좋고 변화구 슬라이더나 커브 체인지업이 완성도는 높은 투수 유형이에요. 승호는 일단 투구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야구의 열정 정도로 뽑히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아니 던지는 스타일은 직구하고 슬라이더 스플릿을 던지는데 스플릿은 거의 별로 안 던진다고 보면 되고 투수 조장이었는데 훈련할 때도 너무 열심히 해요. 정말 다행스럽게
이렇게 딱 지명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동원과학기술대학교도 계셨잖아요. 네. 예. 아니 김주훈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들과도 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김주훈 선수는 처음에 왔을 때는 어깨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공 던지는 거는. 근데 제 슬라이더를 가르쳐주고 했을 때 습득하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하프 피칭을 처음 딱 보고 공 끝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선수는 프로급 되겠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민재 선수는 일단 직구 위력도 좋고 슬라이더나 커브도 잘 던지고 프로에는 갈 수 있을 정도의 선수는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프로의 문에 들어선 제자인 정민성, 박승호 선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요? 승호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랑 기량이 늘 거라고 보고요. 민성이는 뛰는 걸 너무 싫어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프로야구 선수, 특히 투수는 뛰는 게 싫어지면은 유니폼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 뛰는 거를 즐기라고, 그리고 가서도 요령 비우지 말고 열심히 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네, NC 다이노스는 첫 6라운드까지 6명의 지명권을 모두 투수를 지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창원태생의 1라운드 김희권 선수는 준비해온 소감을 굉장히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창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NC에 팔을 바치겠다. 네, NC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명하는 순번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지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마운드를 채우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정프로도 이렇게 NC 지금 지명된 선수들을 보면 최강력을 통해서 상대했던 선수들도 눈에 띄거든요. 그죠? 김민건 선수도 많이 상대해봤죠. 네네. 많이 상대해봤지만 뭐 원종현 선수도 있고. 근데 NC 다이노스의 지금 팀을 보면 네. 젊은 선수들이 야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투수 쪽에서 뭔가 좀 보완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한두 명만 성공했다 그래도 내년에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도 지금도 3, 4등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이제 상위의 랭킹을 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때 투수를 많이 뽑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뭐 뎁스를 강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NC는 이번에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스카우트에 나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종희 선수 거기 참가한 드래프트 현장에 참가한 모든 선수 중에서 마지막에 이름이 불렸잖아요. 네. 제가 떨리더라고요. 독수리 오영재 중에 그래도 5번째가 뭐. 그러니까요. 하여튼 네. 원종희 선수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아 타이거즈는 역시 지명권 트레이드로 2라운드 지명권이 없었기 때문에 3위 라운드 지명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우한 투수를 비롯한 투수 자원 보강에 주력했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수 최대였던 이상준 선수를 3라운드에 지명함으로써 김태군, 한준수 등과 함께 미래의 포수진도 구성하는 데 성공했죠. 심작단장의 경우에는 이상준 선수가 기아까지 순번을 온 게 너무 다행이다. 네. 네, 앞에서 지명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아가 결국 지명할 수 있었고, 기아는 사실 뭐 투수도 당연히 뭐 보강을 했고 야수도 보강했지만 이상준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기아 타이거즈가 포수 부분 뎁스가 좀 약하잖아요. 네네. 지금 김태곤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상준 선수 카드가 포수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웬 땡큐?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지민영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내년에도 김태균 선수가 지금 뭐 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의 뎁스를 채워 나가야 되는 저는 카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기아가 지금 대학 선수를 4명이나 지명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보다는 지금 바로 즉시 전력감. 네. 그 대학교 리그에서도 좀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뽑아서 내년에 뭔가 대권을 누리고 싶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KT 또한 상위 라운드에 원상현 선수와 육청명 선수를 지명하면서 상위 라운드에 역시 마운드 보강에 주력을 했습니다. 부산과 에이스 원상현 선수는 뭐 당연히 정프로도 알고 있고 또 상대해 봤죠. 네. 저희 또 학교 또 후배이기도 네. 하고 저희 이후로 또 부산고등학교 우승을 시킨 공항대기. 공항대기 우승을 시킨 또 선수기 네. 때문에 올 시즌에는 팔꿈치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재활 과정에서 막판에 올라왔다가 볼에 좀 힘이 없었지만 작년 시즌 원상현 봤을 때는 와 대박이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볼이 좋았습니다. 근데 프로에 가서도 뭔가 힘과 뭐 기본적인 뭐 PFP나 여러 가지 투구 폼이나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힘만 좀 더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1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상현 선수와 이제 2라운드 지명이 된 육청명, 강릉고의 육청명 선수는 이제 봉황대교에서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네. 그런 상대팀 투수였습니다. 당시에 뭐 원상현 선수는 선발이었고 육청명 선수는 불펜으로 등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팀에서 뛰게 됐고 KT가 해마다 그 사인공을 준비를 해서 네.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잖아요. 네. 그 이번에는 육청명 선수가 구단이 준비한 공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이제 돈 제가 벌겠습니다. 돈 벌어서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죠. LG 트윈스입니다. LG는 이제 최원태 선수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1라운드 지명권이 키움으로 넘어갔고 2라운드 전체 18순위의 첫 번째 선수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계혁 감독이 발 빠른 선수를 지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야수는 주력이 뛰어난 선수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외야 최대어였던 인천고의 김현종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키움으로 이적한 이주영 선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어떤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팀 내 외야수 가운데 좌타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타자인 김현종을 지명한 배경도 있을 겁니다. 정프로는 이제 최광야구를 통해서 동원과 기술대 김문호 코치 제자인 내야수 손용준 선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 이제 3라운드에 지명이 됐거든요. 김문호 코치가 얘기하기에는 네. 타격은 이대호, 주력은 최수현, 수비는 또 누구라 그랬더라. 저도 대결을 해보니 타석에서의 위압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수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잘 던지는 거를 야, 총 잘 쏘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총 잘 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도 지금 내야의 젊은 선수들을 좀 뭔가 이제 뎁스를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손흥준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4라운드에 진우영 선수, 파주 챌린저스에서 지금 활약 중인데 이 선수가 엘린이에요. 어렸을 때 봉중무 선수랑 LG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엘린이가 지금 LG 트윈스 투수가 됐으니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에 14장의 지명권 가운데 고교 선수에게 12명의 지명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교 투수를 7명을 지명을 했죠.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전준표, 또 김유나 선수를 비롯해서 제구만 잡을 수 있다면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전주고의 손현기 선수, 또 사이드암 최대어인 비봉고의 이우현 선수, 대졸 야수 최대어 중 한 명인 고영우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알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뭐 이미 최근에서 또 바로 냈더라고 이제는 정규직이 됐다 그러면서 고영구 선수도 본인이 4번에 뽑힌 걸로 놀라고 있더라고요. 더하를 했는데 키우면서 너의 타격을 못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대학 리그에서 잘 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랬었는데 일단 고영구 선수의 이 수비 능력은 제가 3루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선수들 누구보다도 반사신경이 제일 빠릅니다. 네. 고추가 또 타구가 빠르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정말 쫄지 않고 방속도 빠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야의 뭔가 백업이든 키움에서 고용호 카드를 잘 뽑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호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원성준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명 다 끝나고 나서의 마지막 그 감정이 저도 그날 저녁에 좀 술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 참 후배들 같이 처음부터 같이 했지만 그래도 특히 정현수 선수랑 원성준 선수는 또 트라이아웃 때부터 같이 이렇게 뽑혀서 왔던 선수들이라 정말 지명이 되기를 저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이제 된 선수들보다 안 된 선수한테 원성준 선수 전화를 해서 끝난 게 아니니 좀만 좀 기다려 달라. 좋은 소식도 있을 거다. 이런 말 했었는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계속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성균관대의 이현수 감독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최강야구가 물론 응원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원성준 선수가 한 번은 대학 야구 경기를 빠지고 최강야구 경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선수의 의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작진에서 부탁이 왔었고 또 이 경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냈었다. 이 선택은 나의 선택이고 대학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원성준 선수가 잘못한 건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성준 선수가 지금 이제 두 번 드래프트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봤는데 2번 연속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저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라면서 먼저 감독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로도 지금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로팀의 뭐 테스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뭐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선배들도 뭐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네, 네. 드래프트가 끝나고 나서 원승수 선수가 이제 또 동의대학교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성남대. 나왔어요. 네, 어제 또 안타도 쳤어요. 안타도 치고 또 좋은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네. 해맑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SSG는 11개의 지명권 가운데 대학 선수를 6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대졸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앞순번에 뛰어난 투수 자원이 빠졌기 때문에 야수 최대화 중 한 명인 박지환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을 했고요. 강한 어깨와 준수한 타격 능력을 지닌 이승민 선수를 2라운드에 지명했고요. 사이드암 자원 보강을 위해서 박교 선수를 3라운드에 지명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선수로 병건우 선수가 지명이 됐어요. 우리가 유효선 편집장과도 병건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SSG에서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명이고 행운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건우 선수가 110명 중에 110번째 지명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SSG가 진주를 찾았다고 저는 봅니다. 병건호 선수는 정말 2학년 때부터 약간 싸움 같은 느낌이 있었고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3학년 때 제구랑 이 투구의 뭐 폼의 변화 때문에 지금 만족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 빨리 잡는다 그러면 프로에서도 지금 제일 빨리 볼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병근우 선수가 저는 이렇게 110번째로 지명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신 학교별 최다 지명팀을 보면 장충고가 7명이 지명이 됐고요. 또 비수도권 학교별 최다 지명팀은 경북고가 6명이 지명 선수가 나왔습니다. 출신 학교별 최다 지명팀을 보면 동국대 3명, 동문과기대 3명. 사실 대학에서 프로 지명 선수가 3명 나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정말로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은 송원대학교가 3명이나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는 대학 선수들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진 상황이었는데요. 한없이 높다고 생각했던 프로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게 된 110명의 신인 선수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정말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명받지 못한 다른 선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선수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아들의 꿈을 지지하고 도왔던 부모님들한테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이번 드래프트에 지명이 된 김택연, 전미르, 병건우 선수와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군의 야구 이슈다.